이리 오너라. 이리 온. 순간적으로 안녕하실까 해버렸는데. 야, 오늘 월요일인데 지금 오후에요. 장 끝나고 좀 뒤에 이제 모였어요. 다들 성초영 의원이 오늘 성주 체험 자료나 세미나 돌다가 좀 들어왔는데 오늘 녹음해놔야 될 것 같아서 일정들이. 근데 주가 엄청 빠졌네. 아, 네, 머리 아파. 저번 주까지도 기분 좋았는데 어떡하죠? 네. 우리가 제시해온 정보들도 다 힘든데 하여튼 참 시장이 일일비 안 하려고 하지만은 이럴 때 참 머리들 아프실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렇지만. 그리고 저도 오늘 점심시간에 뭐 운영사 계신 분들이랑 식사했는데 우리가 이제 다 뭐 장단기 금차 이런 거 보면서 내용을 알고 있지만 또 빌미가 돼서 장이 한번 흔들리면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영향을 받으니까 좀 고민들이 좀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시작하는 날인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페이지짜리 자료를 오늘 성종화 팀장이 오래간만에 썼는데 자료 나온 날 장 이렇게 빠져서 참 이거 잘 안 빠졌나? 네이버랑 카카오는? 아주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네, 오케이.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 윤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업우주 팀장 성종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치호입니다. 초기 단계에 있는 비즈니스 하고요.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또 발표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댓글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이리온 시즌4 40일에 녹음한 지 한 일주 지나서 좀 이렇게 또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뭐 윤세님 목소리 좋다는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일주일 정리가 돼서 좋다. 이렇게 스튜디오 자주 올라와서. 그리고 배움과 나누님이 그 이리온 덕에 업황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묻지마 투자를 안 하게 되었다. 이런 좀 댓글 좀 달아주셔서 좀 그런 좀 좋은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다 장점이 있는데 이리온도 단점이 많은 곳이고 또 장점이 또 있고 또 다른 파켓들도 좋은 거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으시는데 하여튼 저희는 그냥 유일한 강점은 하는 것 같아요. 뭐 장이 좋으나 마느나 저희가 맞거나 틀리거나 그냥 저희가 고민하는 과정, 그 순간 그걸 공유하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그 순간이 쌓여야 어떤 지속의 개념이 나온다는 게 제가 얼마 전에 글도 썼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고 변화라는 것도 이렇게 누적돼야 변화가 지속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는 저번 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길래 이제는 그걸 좀 비중을 올려야 된다를 많이 얘기하고 다니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떤 상황인지. 하여튼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어떤 좀 뜬금없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네이버, 카카오 사업구조 대해부 해가지고 그냥 뭐 보니까 사업부별로 다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왜 이걸 한 거죠? 난 사료 이거 왜 썼는지 일단 궁금했어. 내가 성팀장 거니까 뭐라고 겐세이 들었어. 왜 갑자기 사업구조 대해부로 갔는지. 그렇습니다. 이게 자료 작성의 취지 아마 우리 본부장께서 질문하지 않으셔도 네. 이 부분부터 먼저 시작하려고 했어요. 아, 그랬어요? 예, 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료 제일 첫 페이지에 초기 인사 부분에서도 사실은 자료 작성의 취지를 정리를 해두었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인터넷 포탈 게임주 중에서 특히 이제 양대 포탈주가 주가로서의 어떤 신선한 생명력이 조금 덜한 느낌, 어떤 레인지에서 이른바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 지루한 느낌이 든지가 여러분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수년째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네이버, 카카오 모두 다 뭐 핀테크라든지 또 오토 모빌리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신기술 쪽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회사가 단기 손익을 일정 부분 희생을 하고 수년째 지금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어요. 특히 작년 한 해는 연초부터 양사 모두 다 선언을 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을 했고요. 그 실적의 절대 규모가 아주 큰 네이버마저도 창사 이래 어쩌면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역성장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도 네이버 본사는 물론 라인까지도 작년 못지않은 더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어쩌면 단기 주가 관리라든지 또는 손익 관리보다는 이 어떤 4차 산업혁명과도 연계된 그리고 이 신사업, 신기술 쪽의 플랫폼 사업 쪽에서 투자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들 올해도 네이버는 실적 모멘텀이 없겠구나 정도로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작년에 이례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굳이 작년 실적 대비로는 올해는 상당히 반등을 하겠으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실질적 의미의 실적 모멘텀은 아니죠. 워낙 작년이 이례적으로 이익단에서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이제 회복한다는 의미이고요. 재작년 수준까지 회복하기도 좀 타이트할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말해주듯이 시장의 평가가 말해주듯이
단기적으로 양사를 지금 어떤 특정 포인트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매수하라는 컨빅션 포인트로 좀 단기 추천을 하는 컨셉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보다는 이 회사가 과거에 그 광고와 몇 가지 콘텐츠 서비스 중심으로 이른바 그 포털주만은 이제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 핀테크 관련해서도 뭐 간편결제라든지 뱅크라든지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상당한 성과도 내고 있고 또 오토 모빌리티 쪽에서도 여러 뭐 아시다시피 택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쪽에서 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단순한 포털이 아닙니다. 금융회사일 수도 있고 뭐 ICT 플랫폼일 수도 있고 또 포털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은 물론이고 사실은 이 종목을 다루는 저희 애널리스트들까지도 회사의 사업 구조를 속속히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회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회사의 어떤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투자 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기 이전에 우선 회사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 사업 구조를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회사를 이해를 해야지 그 위에서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고 밸류에이션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단기 컨빅션은 아니지만은 어려운 회사를 조목조목 뜯어서 해보해서 한번 집대성 해보자. 이것이 참 기대는 높은데 뭔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가 하나하나 보면은 투자는 들어가니까 돈을 못 버는 것 같고 수종 사업 했던 것들도 잘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뭔가 매출이 확 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딴 데는 글로벌하게 이런 플랫폼 업체들은 되게 좋았잖아요. 아닌가? 네네네. 그 우리 사실 포털 업체들을 비롯해 가지고 저는 제가 이제 명명한 이름이 개척주라고 그러고 프란티어 종목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프란티어 종목들은 실적이 셋업이 되고 일정 레버리지 단계를 지나고 약간 세츄레이션에 들어가는 그 국면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실적이 적자이든 아니 매출이 안 날 때 초기에 트래픽이 달리든가 아니면 트래픽이 어느 정도 목에 차면 그 다음에 없던 매출이 생기면서 초기에 무지막지한 성장성으로 매출이 달릴 때 이럴 때 이런저런 기대감으로 프리미엄이 부과되고 사실 밸류에이션 기법은 다양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갔던 글로벌 피어들을 어떤 식으로는 상대 비교를 해서 밸류에이션을 만들기 나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차라리 주가가 좋고 어느 정도 실적이 셋업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제 주가 역동성이 약간 셋업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실 네이버도 그렇고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라인이 방금 말했던 초기 트래픽과 매출이 그 시장의 어떤 기대감으로 작동한 시절에 사실 네이버란 회사 주식이 한 차례 대단한 릴레이팅을 한번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라인이 숫자가 나오고 일반적인 패턴이라면 거기서 레버리지를 달라야 되는데 살짝 숫자가 이익이 나오는 척 하다가 이거 지금은 이익을 뺄 때가 아니다 하고 갑자기 투자를 해버리니까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 2년 정도 이익이 살짝 나는 척 하다가 지금 갑자기 작년에 또 적자로 돌변하고 올해는 적자 규모도 확대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인 것 같고 지금 회사가 하고 있는 핀테크라든지 또는 오토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하나같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부분과 기술적으로 연동이 되고요. 또 다 플랫폼 사업이고요. 그리고 사업 하나하나가 덩치가 크고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가고 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양사 모두 다 각각의 사업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지금 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는 일평균 홀이 160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트래픽에서는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뭐 콜비를 받는다든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실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접목되고 있지만 여기서 지금 숫자가 많이 뽑아져 나오고 있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투자로 인해서 손익은 악화되는 구간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네이버부터 얘기합시다. 네이버 결론부터 얘기하고 시작해야 되고 길어지니까 네이버 어떻게 해야 돼? 네이버가 뭐가 포인트예요? 너무 길어가지고 자료 보다 보면 이 자료 취지가 사실 네이버의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만 네이버의 일단 투자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아주 단순합니다. 아마 많은 시장의 분석가들이 이제 비슷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다 기본 컨셉은 롱텀 바이 종목입니다. 장기 어떤 투자 종목이고 여기서 말하는 장기가 1, 2년도 아니에요. 대단히 긴 장기성 투자 종목이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중단기적으로는 저는 네이버는 지금 12, 16만 원 정도 사이에서 트레이딩 바이를 이야기하고 있고 카카오는 한 10에서 13만 원 정도 사이에 트레이딩 바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현재 제 네이버의 목표, 제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는 트레이딩 레인지의 상단인 16만 원이고요. 카카오는 트레이딩 레인지의 상단인 13만 5천 원입니다. 근데 양사 주가는 공교롭게도 네이버도 전화 시장이 제시하는 트레이딩 레인지 하단인 뭐 한 12만 몇천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사람 얘기네. 그렇지도 않습니다. 야, 하단에 왔는데 아니 이게 말을 도망가려고 그래 지금. 가만히. 카카오도 지금 레인지 하단인 지금 10만 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교롭게도 특히 네이버 같은 주식은 최근 한 수년간 대충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를 어떤 레인지에서 로테이션 하더라고요. 작년에 시장이 안 좋았고 또 액분하는 게 뭐 약간 타이밍이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연초에 올해 갑자기 작년 초에 투자를 감행하면서 실적이 다운되면서 그 이전에 한 수년간 지수들 레인지가 약간 레인지가 밑으로 한 단계 내려왔죠. 그죠? 예전에는 한 13, 17 정도였다면 지금 12, 16 정도로 레인지가 내려와 있는 거고요. 카카오는 계속 그 레인지가 지속되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차피 지금 긴 그림으로 보고 단기적으로는 손익도 안 좋고 또 대부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손익이 왜 안 좋은지. 탑라인이 매출은 자기 갈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데 투자에 따른 비용으로 손익이 어떻게 눌려 있고 왜 그런지 또 분기별로 어떻게 실적이 흘러가는지 그리고 주요 신사업이나 또는 오토나 핀테크 쪽에서 주요 요소의 어떤 그런 투자 사업들이 지금 각 지표가 어떤 단계로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수차례 우리가 언급이 되고 교육이 돼가지고 시장에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새로운 내용이 별로 좀 없거든.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죠.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 트레이딩 레인지 하단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레인지를 깰 획기적인 디벨로핑 된 어떤 신사업 신규 쪽에서 어떤 뉴스가 있다든지 지표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펀드맨 외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어떤 M&A 건이 있다든지 해가지고 그 레인지를 깰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고 만약에 레인지 상단에 올라갔다 그러면 가급적 비중을 줄이는 게 맞고 반대로 레인지 하단에 왔을 때 하단을 깰 만한 아주 네거티브한 뉴스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웬만하면 적극적인 자세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거기서 양념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신사업 쪽에서 좀 더 디벨로핑이 된 새로운 뉴스, 새로운 지표, 새로운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런 뉴스가 있을 때 만약에 트레이딩 레인지 하단에 물려 있다 그러면 트레이딩 바이로서는 대단히 적극적인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트레이딩 바이 이 얘기보다는 오늘은 그냥 그래서 네이버라는 게 매출 구성이 어떻게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부에서 뭘 봐야 되고 이런 걸로 갑시다. 어차피 트레이딩 이걸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맞출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부터 좀 시작을 해줘요. 그러면. 예, 그래서 뭐 포인트는 사실 그렇고요.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은 그냥 사업 구조 대부 내용이니까 우선 그 자료의 페이지 59의 표 9를 보시면 59? 요거 저희 원본 자료죠. 페이지 59의 표. 카카오가 아니고 네이버부터 먼저 봐야죠.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네네네. 페이지 6의 표 1을 보시면 페이지 6에 연결 매출 분류 체계. 예, 그래서 네이버부터 먼저 시작하면 네이버가 최근 수년간 연결 매출 분류 체계를 여러 차례 수정을 했는데 하도 자주 수정해서 또 수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체계로서는 크게 네이버 본사 및 기타 자회사와 라인 및 기타 플랫폼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본사 및 기타 자회사에서는 매출의 거의 대부분이 네이버 매출이고요. 일부 기타 자회사 매출 비중은 극히 미미하고 또 라인 및 기타 플랫폼에서 현재로서는 기타 플랫폼은 스노우뿐입니다. 그 스노우 매출은 당연히 미미하고요. 그래서 이쪽도 거의 매출의 대부분 라인 매출이라서 그냥 단순히 네이버 본사와 라인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자체적으로는 현재 4가지 부문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광고, 비즈니스 플랫폼, IT 플랫폼, 콘텐츠 서비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류 체계인 것이죠. 이 중에 이제 광고는 과거 그들의 분류 체계로 보면은 이른바 CPM 방식이라고 했어요. 광고의 그 과금 체계인데 그 편하게 생각하시면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현재 광고라고 분류하고 있는 이 광고는 디스플레이 광고다 이렇게 편안하게 이해하시고 비즈니스 플랫폼은 CPC나 CPS 과금 방식의 광고인데 과거 분류 체계로 보면 검색 광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광고인데 그 디스플레이 광고는 광고라고 분류하고 있고 검색 광고는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그들의 용어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IT 플랫폼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네이버페이, 클라우드, 웍스 등등등이 있는데 기타 IT 서비스 등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매출의 거의 대부분이 이 IT 플랫폼 쪽에서는 네이버페이 매출이에요. 그래서 IT 플랫폼의 매출 흐름과 매출은 그냥 네이버페이구나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콘텐츠 서비스 쪽에서는 네이버 본사의 콘텐츠들, 그 네이버 웹툰, 그다음에 네이버 뮤직, 그다음에 개인 동영상인 글로벌 개인 동영상인 브이라이브 등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네이버 웹툰 매출 비중이 현재로서는 훨씬 좀 높고요. 그다음에 2등이 네이버 뮤직이고요. 그다음에 브이라이브 쪽은 아직은 이제 매출 규모가 크지는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라인은 기타 플랫폼은 스노우 쪽인데 매출 거의 없으니까 라인만 보자면 최근 분류책에서 요 크게 두 가지로 핵심 사업과 전략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핵심 사업은 광고, 커뮤니케이션, 뭐 콘텐츠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전략 사업은 라인 프렌즈와 핀테크 AI 커머스로 대변되는 기타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한 5시간 할 것 같아. 그러지 마. 좀 빠르게 가자. 좀 빠르게 가봅시다. 이제 다는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찍어서 갑시다. 찍어서 갑시다. 사실 이거 네이버, 카카오 주주들은 이 자료 보시면은 그냥 다 분할해서 상세히 돼 있으니까 이거 한 10시간 해줘서 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네. 오케이. 네이버 쪽 해서. 자, 네이버 우리가 방금 분류한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 세부 분류책을 일일이 그들의 매출에 기속되는 사업을 다 뜯어보자면 좋겠지만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네이버 쪽에서 네이버 본사 쪽에서 좀 중요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을 굵직굵직한 이슈별로 보겠습니다. 우선은 광고 쪽에서는 페이지 8페이지의 그림 3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이버가 그 모바일 메인 화면 개편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요건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PC 모바일도 PC 포탈도 그렇고 모바일 포탈도 그렇고 한국에서 그 2000대 초반에 그 포탈 업체들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이 한국인의 어떤 문화적 속성인지는 몰라도 자세하고 다양한 형태의 통합 검색 그 포탈 형태로 우리는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글이라든지 한때 뭐 야후라든지 예전에 라이코스 이런 그 미국형 포탈들은 딱 검색띠만 하나 딱 있잖아요. 검색의 그렇죠. 엔진에 주력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한국은 보면은 아주 뉴스 뭐 세분화 막 다양하게 백화점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돼 있죠. 네네. 같은 동양 삼국 중에서 일본은 시작할 때 미국식으로 시작했고요. 우리보다 약간 늦었던 중국은 우리하고 똑같은 통합 검색 광고용으로 갔던 겁니다. 우리는 문화적 속성으로 이미 적응이 돼 있어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메인 화면을 개편해서 그 첫 화면을 검색띠만 딸랑 두고 너무 썰렁하니까 이제 일부 빈 공간은 약간의 컨텐츠로 구성하는 약간 미국형으로 이제 가자 이런 개념인데 당연히 우려 요소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조금 불편하고 어색할 겁니다. 대단한 건 아닌데 첫 페이지만 그 정도로 두고 다음 페이지부터는 비슷하게 가지만 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작년 4분기에 이제 전면적으로 개편된 화면을 다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랬다면 아마 특히 그 CPM 방식의 그들의 분류체계에서는 광고 매출이 4분기에 당장 영향이 좀 있었을지도 모르겠으나 이 베타 테스트에서의 반응들이 대체로 예상했던 대로 조금 우려가 섞인 예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약간 정책을 변경을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 그림에서 보듯이 지금은 듀얼 앱으로 일단 시작을 했고 한 1년 정도는 적응기와 유효기간을 거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통합형과 그 다음에 이 개편 화면을 듀얼 앱으로 운영합니다. 지금 그 iOS는 이미 론칭을 했고요. 안드로이드도 이제 상반기에 론칭할 텐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이 개편 화면 앱으로 선택을 해서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여러분 iOS, 애플 그 우리 아이폰 쓰시는 분도 원래대로 그냥 많이들 쓰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 집에 아이패드가 있는데 예. 이게 바뀐 화면으로 봤는데 예. 어색해서 못 쓰겠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1년 동안은 적응기를 거치기로 하고 듀얼 앱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1년 동안은 최소한 이제 매출 영향은 없을 것 같고 그 1년 동안에 동영상 어떤 노출을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동안 그들이 수건 사업이던 동영상 강화 이제 이런 부분들 통해 가지고 조금 그 어떤 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그래서 아마 앞으로 우려했던 것과 달리 이제 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혹시라도 개편 화면으로 다 전면 개편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아이고 치명적인 매출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를 최근에 그 네이버 광고 관련해서는 좀 주요한 어떤 이슈였고요. 뭐 일단 그 메인 화면이 이제 왼쪽에 보여주시는 것처럼 굉장히 단순한 화면으로 바뀔 가능성이 일단 뭐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이렇게 진행을 바뀌었어요. 하고 바뀌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듀얼 앱으로 과도기적으로 1년 구글 화면처럼 가는 게 싫은 거지. 그렇죠. 근데 이거는 거의 세계관의 변화인데 그렇게 가면. 그렇죠. 이 사실 문화간 어떤 여러 가지 이게 쉽지 않은 어떤 실험인데 이것이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포탈이 어떤 광고 매체로서의 어떤 사회적 지위라는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사회적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동사가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동사 스스로 이렇게 가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초반에 과도적인 시기만 지나면 오히려 여러 가지 매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어떤 경제적 관점에서 간다기보다는 이런 어떤 사회적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약간 뭐 정책적으로 그 뉴스라든지 실시간 검색에 이런 부분을 다음 페이지로 옮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이렇게 그게 왜 하느냐
괜히 뭐 쓸데없이 왜 하느냐, 매출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까지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네이버의 최근에 어떤 이슈가 그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동영상 부분인데 11페이지에 그림 6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요즘 네이버나 카카오가 몇 년째 지금 주가가 얼어 있는 게 꼭 그 이유만은 아니지만은 마침 계속 이렇게 주가가 지루하다 보니까 또 많은 피드백이 그 요새 여러분 유튜브가 단순한 어떤 동영상 포털이 아니라 안에서 동영상 검색까지 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기존의 어떤 그 모바일 PC 포털 업체들의 트래픽이 미세하나마 약간 정체 내지 영향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렇지만 그 정도의 트래픽 변화가 실제로 양사의 어떤 그 매출에 영향을 주고는 있지는 않지만 이 큰 그림의 어떤 중요한 변화로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기존에 이제 PC 포털에서 모바일 포털로 플랫폼이 진화를 해가는데 PC 포털이나 모바일 포털은 더 진화된 모델이 동영상 포털이지 않느냐라는 이 새로운 화두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네이버,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지만 네이버가 동영상을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 동영상 포털이라고 하는 TV 캐스트를 운영하다가 이거를 네이버 포털로 바꾸고 지금 네이버 TV로 바꾸고 여러분 네이버 TV는 모바일 앱으로 독립 운영도 되고요. PC나 모바일 앱으로도 운영이 돼요. 다만 지금 그 유튜브가 국내 동영상 포털의 마켓 시어가 80% 이상이에요.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이버 TV가 유튜브에 비해서 좀 열이었던 부분이 UGC가 약했고요.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라 그래가지고 일반 유저들이 만들어서 올리는 컨텐츠 있잖아요. 전문가들 컨텐츠를 가져와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좀 약했고 또 자동 재생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유튜브 같은 경우는 특정 동영상이 완료가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동영상과 비슷한 어떤 주제가 유관되는 동영상으로 계속 자동 재생이 되잖아요. 네이버 TV는 한 동영상이 끝나면 그냥 끝나버렸거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네이버 TV를 오픈 플랫폼으로 바꾸면서 우선 UGC를 강화하고요. 그래서 일반 유저들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문턱을 상당히 낮추기로 합니다. 그리고 뭐 자동 재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해가지고 올해부터는 동영상 어떤 비즈니스를 강화하겠다고 하고요. 글쎄요, 지금 워낙 유튜브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TV가 앞으로 몇 년 안에 유튜브에 대항할 만한 의미 있는 어떤 대항마가 될지 안 될지를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재미있는 그들의 약점을 커버하는 재미있는 실험들을 올해부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큰일 났다.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품을 했는데 성 팀장 경청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영상도 그 얘기는 알겠고 그다음에 네이버 그리고 페이. 네이버 페이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일단은 페이지 21에 그림 20을 보시면 자 보시면 그 네이버 페이 온라인 가맹점은 여러분 그 네이버 페이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서 보면 자세하게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한 5만 7천 개 정도 꾸준히 늘고 있어요. 아마 국내 간편 결제 앱들 중에서 그 결제 거래 규모로 보자면 아마 네이버 페이가 제일 클 겁니다. 그러나 네이버 페이와 예를 들어서 카카오의 카카오페이라든지 NH 엔터테인먼트의 페이코라든지 이런 신규 어떤 간편 결제 앱들하고는 그 회사가 생각하는 그 존재 가치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페이는 기술적인 본질은 결제이지만 네이버라는 회사가 생각하는 네이버 페이는 독립적인 어떤 결제 앱으로서 돈을 벌겠다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어차피 네이버도 최근에 피지 내재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피지 사업자는 아닌데 피지 라이선스를 가지고 웬만한 가맹점에 이제 자체 피지 위에 자체 네이버 페이를 얹어가지고 토탈 예약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자체 피지 위에 간편 결제 앱을 얹어서 피지와 네이버 페이라고 하는 이 묶음 어떤 결제 솔루션을 네이버 생태계 내를 벗어나서 다른 어떤 쇼핑몰의 독자적인 어떤 결제 사업을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페이의 생태계 내에서 검색과 그다음에 어떤 결제와 이런 어떤 상거래 체계를 그 네이버 페이의 결제와 검색과 커머스의 생태계 내에서 하나의 요소적인 어떤 기술적인 백업용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재밌는 것은 네이버 페이가 결제액이 상당히 많지만은 결제액에 거의 준하는 수준을 또 우리가 포인트로 돌려주잖아요. 마케팅비로 인식이 됩니다. 돌려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운영비를 들면 지금까지는 BP이거나 약간 적자이거나 정도였거든요. 네이버 페이라는 사업 자체만 보자면
아마 PG가 다 내재화되고요. 우리 보통 결제액의 한 3 내지 3.5% 정도를 PG 사업자가 우선 매출로 인식을 했다가 이 생태계에서 제일 갑인 카드사한테 한 2.5 내지 3% 정도를 쉐어링을 주면 보통 PG 사업자들이 0.5 내지 1% 정도를 그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였는데 네이버가 PG 사업자가 아니었을 때는 0.5 내지 1% 정도를 PG 사업자한테 줘야 됐잖아요. 그걸 PG 내재화하면서 세이브를 하니까 아마 포인트 마케팅이라는 걸 다 돌려줘도 앞으로는 BP 내지 약간 BP 업 정도일 겁니다. 그렇지만 뭐 워낙 실적 규모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네이버페이 그 자체 실적 기여는 작겠지만 네이버의 어떤 생태계 내에서 결제의 어떤 사업으로서 전체를 지원하는 서포트하는 어떤 백업용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그 부분이 더 큰 가치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요전 이리온 스튜디오 때 카카오페이랑 토스 한번 대화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네이버페이는 이제 어떻게 저희 금융시장만 봤을 때는 네. 카카오페이나 토스처럼 좀 다른 산업으로 뻗어나기보다는 팀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이제 딱 그 페이 기능에 딱 집중을 하고 오히려 기술단으로 내려오는 느낌인데 배경이 있나요? 잘 지적하셨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제 회사의 정책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네이버페이가 독립적인 결제를 보더라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어떤 그 간편결제 앱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밖으로 빼가지고 독자적인 어떤 결제 사업으로 갈지 안 갈지 이런 정책들은 또 언제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들의 생태계 내에서 검색과 그다음에 어떤 결제와 구매가 한 패키지로 작동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적인 어떤 기술적인 백업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 가치가 더 크긴 합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 갈까요? 지금 네네. 벌써 몇 분 정도 한 거죠? 지금? 지금 26분.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네이버 1부로 해가지고 이거 하고 4부로 갈 거다. 4부 지금. 아니, 말 그대로 대부 집대성이다 보니까 집대성이에요. 내가 일단 정신을 차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1부 마무리 짓고 우리 좀 잠시 뒤에 2부 네이버 시작하시죠.